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도민은 8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 사석지구와 임실 오수지구가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교량과 하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도내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6,5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주 13명, 임실 3명, 군산과 정읍, 완주 각 2명, 익산과 무주, 고창이 각 1명입니다. 전주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확진됐고 완주군의 확진자 1명은 고등학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자료를 보면 1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127만 4천여 명으로 70.62%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자와 접종을 마친 도민은 82만 6천여 명으로 45.8%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는 1차 접종 목표가 달성됐다며 10월 말까지 2차 접종도 70%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요즘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을 나는 왜 못 받나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명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9일째. 소득 하위 88% 국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2020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을 해서 그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한 명당 25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상위 6.1%인 6,500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선 16억 5천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읍시는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입니다. 모든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실과 희생을 감수하며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별 지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지원금 사용처를 정읍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정읍사랑 상품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원금은 시민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보편 지급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공기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인들, 사업가의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지급 대상에 대한 이 명단이 있는지 그 안에 명단이 있다면 직업군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대된 게 있나요? 뭐 행안부에서 명단을 받는다네요. 네,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그분들이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직업군별로 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 6,500여 명 가운데 이 일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14일까지 187건. 추가 지원을 받게 된 정읍 시민은 다음 달 12일부터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 사석지구와 임실 우수지구가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양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풍수의 지역 정비 사업을 신청한 결과 남원시는 사업비 456억 원, 임실구는 48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시구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교량과 하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두 지역은 많은 비가 오면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하천 정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외곽의 한 도로. 전봇대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말벌 수십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대포를 쏘자 벌집은 부서지고 벌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벌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에 발령한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9월 7일 경보로 올렸습니다. 9월 들어 5일까지 전국의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80건. 이는 8월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4명이 벌쏘임으로 사망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9월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벌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리지 않고 긴팔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20cm 밑으로 좀 숙인 다음에 빠르게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쏘였을 때는 호흡곤란이나 좀 구토 증세가 있을 때는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빠른 이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초를 위해 애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거나 날에 베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애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343건으로 9월에만 8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 번째, 안전보호장비, 안전보호구, 발목 높이 이상, 장화 등 안전화 장갑을 필수 착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초기 장비 점검이 중요합니다. 칼날 볼트 조인 상태 확인, 칼날 보호 덮개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간 서로 10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초와 성묘 시기를 맞아 뜻밖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북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7.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치의학과가 8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의예과와 약학과 수의학과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대는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남원시가 도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해 원활한 교통을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2년 동안 예산 25억 원을 들여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7곳에는 정보 취합 장치가, 20곳에는 자동 신호 장치가 설치되고 교차로를 감시하는 CCTV도 10곳에 설치됩니다. 전북도가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는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폐유 등이 섞인 가짜 석유,
장마철 빗물이 혼입된 석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연료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석유에너지 파수꾼 역할은 시니어 인력 4명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석유 제품 소비자 신고 제도와 차량 연료 무상 분석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연료 분석을 원하는 도민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 채취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데 시료 채취 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가짜 석유 제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석유에너지 파수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는 전북도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41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아버지와 둘이서만 정글에서 과일과 나무 뿌리를 먹고 사냥도 하며 건강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가 정글 밖으로 나와 52세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마감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죽음이 가공식품과 음주와 같은 식생활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재조차 몰랐다는데 정글에서 계속 타잔처럼 지냈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